라면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80%나 들어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솔직히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라면 앞에서는 고개 숙입니다. 야식으로, 점심으로, 심지어 아침 대용으로도 이건 안 끊겨 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라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것. 오늘은 5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만복, 별명은 칼슘 박사. 마트에 가면 멸치 봉지 뒷면을 읽고 칼슘 243mg. 이거 하루 권장량의 20%야. 라고 옆 사람에게 훈수 두는 게 취미입니다. 아내는 늘 말합니다. 여보, 그냥 맛있으면 먹어. 숫자가 밥 대신해주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달려오며 외쳤죠. 어머, 김 박사님 괜찮아요? 칼슘 수치 계산하다 넘어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연골과 뼈가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라면 드시고 국물까지 다 드시죠? 만복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남편은 스프까지 갉아먹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무릎이 아프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그는 라면을 끓이며 스프 봉지를 절반만 잘라 넣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스프 절약해서 우리 부자 되려고? 만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칼슘이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이제 난 숫자보다 당신이랑 오래 걷는 게 목표야. 숫자에 집착하던 칼슘 박사가 드디어 사람 냄새나는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복수는 동네 사람들이 채소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가면 장바구니에 늘 시금치, 버섯, 파가 가득하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라면은 몸에 안 좋아. 난 채소만 먹어. 하지만 밤에 손주가 놀러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할머니, 라면에 파송송, 계란탁 해줘. 복수는 냉장고 문을 열며 중얼거립니다. 치즈는 없어도 시금치 있다. 건강 치즈라고 생각해라. 끓는 냄비에 시금치와 버섯을 넣자 방 안에 향이 퍼졌습니다. 손주는 젓가락을 돌리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치즈보다 낫네. 라고 말하면 용돈 더 주시죠? 복수는 껄껄 웃었습니다. 라면은 단순히 해로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채소와 사랑이 더해지니 뼈를 지키는 건강식이자 손주와 이어주는 다리로 변했습니다. 최달수는 회사에서 커피 중독으로 불립니다. 오전엔 아메리카노, 점심은 라면 캔 커피, 오후엔 또 아메리카노. 책상 위 빈 컵 개수가 그의 성과표였습니다. 후배들이 놀리곤 했습니다. 선배, 언젠가 라면 국물 대신 커피 붓는 거 아니에요? 달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카페인 라면이 탄생하겠지. 하지만 건강검진날 의사가 차트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뼈가 아니라 지금은 커피콩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골밀도 수치가 낮다는 경고와 함께 라면 커피 조합은 금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골다공증 오면 무릎부터 망가져요. 그날 점심 달수는 라면을 먹고 캔커피를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내 혈관엔 커피 대신 물이 흐른다. 근데 좀 심심하네. 스스로 피식 웃으며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수는 절약의 신입니다. 마트 세일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1,000원 아끼면 열흘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늘 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한 끼 1,000원이면 충분하지. 이게 진짜 절약이지.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라면만 드시면 칼슘 부족으로 뼈가 약해집니다. 병원비는 라면값보다 훨씬 비싸요. 순간 정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절약하려다 더 큰 돈 쓰게 생겼네. 그날 집에서 라면을 끓이며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시금치 몇 잎을 넣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란 200원, 두부 300원, 시금치 조금. 총합 600원 추가. 그래도 병원비보단 싸지. 한 숟갈 떠먹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넣는 게 사치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가는 게 진짜 사치더라.
윤판석은 운동광입니다. 벤치프레스 100kg를 번쩍 들고 셀카 찍을 땐 복근 6개를 뽐냅니다. 그런데 운동이 끝나면 늘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운동했으니 괜찮아. 이 정도 칼로리는 불태웠지. 아내는 혀를 찼습니다. 당신 몸은 근육이 아니라 라면 스프 덩어리야.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복근은 6개인데 왜 배는 라면처럼 동그랗지? 그 말에 판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라면에 닭가슴살을 얹고 면은 절반만 먹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놀라 묻자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건강라면이다. 아빠도 변할 수 있어. 운동의 보상이라던 라면이 이제는 아들과의 약속이자 건강지킴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라면은 뼈를 직접 녹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고 인스턴트 기름은 혈관 건강을 해치며 결국 뼈를 속 빈 강정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끝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을 갉아먹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5가지 법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스프는 절반만 사용한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 채소와 버섯, 시금치를 듬뿍 넣는다.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운다. 셋째, 라면 뒤에 커피는 금지한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최악의 조합이다. 넷째, 계란, 두부,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보강한다. 뼈와 근육을 함께 지킨다. 다섯째, 운동 직후나 늦은 밤은 피한다. 이때 들어간 나트륨은 몸을 더 괴롭힌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5사람이 모였습니다. 만복은 스프를 절반만, 복수는 채소를 한가득, 달수는 커피 대신, 물 정말수는 계란과 두부, 판석은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건강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라면은 65점입니다. 맛과 편리함은 있지만 뼈 건강엔 불리합니다. 건강 라면은 90점입니다. 맛도 지키고 뼈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죠. 승자는 음식이 아닙니다. 승자는 바꾸려는 우리의 용기, 그리고 스프 절반 봉투입니다. 오늘도 라면이 당기신다면 뼈가 웃을 수 있는 방법으로 끓여보세요. 라면은 원래 웃으면서 먹어야 더 맛있으니까요.